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 부천시 원미여울마당 1원, 원미동 71번지, 87-2번지, 이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개정과 함께 신규 도입된 제도다. 원미여울마당은 부천시청, 원밑귀청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만 공공기능으로 잔존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이다. 시는 약 1만 2천의 부지에 1,8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업 생태계와 사회적 경제조직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부천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고 LH에서도 56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부천 융복합혁신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주거 플랫폼 조성, 공공지원 플랫폼 조성 등이다. 시는 창업 지원 기능을 집적화하고 사회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약 1,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영주차장, 300면 등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시설도 함께 확충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미여울마당이 예전 부천시청 소재지로 행정거점 기능을 수행했던 중요한 지역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혁신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지역번호 032-625-3791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자격 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 신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천시는 2021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 권, 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 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 권, 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 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월 834만 원, 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과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굶드림 국제라이온스 장학금 전달식 개최.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굶드림 백진현 센터장 은 지난 28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라이온스 354-B 12지역 19 물결표 사인 22만회는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한 장학금은 수혜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국비 훈련 과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국제라이온스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진현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굶드림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국제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지원하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상담, 학업, 자립, 복지, 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도 꿈드림은 검정고시 합격 145명, 고입과 대학 진학 12명, 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6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 지역번호 032-327-22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전국 첫 성인 문해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성남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성인 문해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입학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첫 사례로 주목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 2월 물결표 쌓인 6월 시민대토론회와 의견 수렴, 기관 간 사회보장 협의,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관내 교육지원청의 졸업 학력 인정을 받은 7개 기관, 한 곳당 입학 정원 30명 내외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어르신들이다. 창세학교, 청소랴간학교, 중앙동복지회관, 상대원 일동복지회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행복드림학교, 삼평중학교, 부설방송중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기관 신입생 220명, 외 재학생 240명, 도 입학지원금을 지급해 모두 44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업, 건강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 없이 3단계 과정의 성인 문해학교를 2-3년 안에 졸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후부턴 입학생만 지급하며 지원 범위를 점차 44곳 지역 내 모든 성인 문해학교, 입학정원 1,400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순창 성남시 평생교육정책팀장은 성인 문해학교의 특성상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이나 입학금은 없지만 입학 전 학업에 관련된 준비물을 살 수 있게 지원해 한글 배움에 관한 의욕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 지역 20세 이상 성인 74만 2,393명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은 8.9%, 6만 6,418명로 추정된다. 이들 6만 6,418명 가운데 학령기에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1만 8,028명, 27%, 중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4만 8,390명, 73%이다. 성남시, 모든 세대가 평생 살고 싶은 고령 친화 성남 조성할 것. 성남시는 2021년 상반기 세계보건기구 후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내 성남형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 증강 가상현실, 로봇 등 내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령 친화도시 모델 사업과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지난 10월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총 34명이 참여하는 시민 모터링단도 출범했다. 이들은 3개 분과 6개 팀으로 나누어 내년 1월까지 고령 친화도시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내 치매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고자 치매 통합지원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관계자와 함께 성남시 치매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노인 치매 통합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 시는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최초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추진,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통합 지원 독거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 2022년까지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번지 만개 마련, 다목적 복지회관 기능 개편, 노후 경로당 복합복지 공간으로 신축 등 성남형 고령 친화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간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은 시는 그간 어르신들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남형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과 전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